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배성혜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타사에서 실행됐던 카오스 엔지니어링의 실제 적용 단계와 적용을 검토하시게 될 때 레퍼런스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 드릴 항목은 이와 같고 마지막에는 실제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수행한 데모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어플리케이션 설계 원칙은 항상 실패를 염두에 두는 건데요. 서비스에 있어서 자연재해나 인적 오류나 하드웨어 등 다양한 장애를 경험하게 되었을 경우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성, 탄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력성의 중요성은 곧 매출과도 연계가 되는데요. IT 전문 기관, 컨설팅 기관인 IDC의 자료에 따르면 포춘에 등록된 1000개의 기업이 예측하지 못한 장애로 인해서 15억에서 25억 달러를 연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사용자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브랜드 인지도에 큰 소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카오스 엔지니어링은 대규모의 분산 시스템의 실험을 통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테스트하고 그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인데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실험하는 것,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영향력을 빠르게 판단하고 개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저희가 장애라고 알고 있는 경로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경로에 대해 테스트를 하고 그에 대해 탄력성과 보건성을 강화시키는 활동입니다. 그러면 실제 조직에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순서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도입 시에 조직 내 공감대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즉, 카오스 엔지니어링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조직 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데요.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기본 개념, 필요성,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원 내에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실제 수행할 서비스들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 수행할 수 있는 방향성을 도모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피스 아워인데 정기적으로 오피스 아워 시간을 마련해 실제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갖은 문의들을 1대1로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속적인 소통의 장 마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카오스 엔지니어링은 서비스의 장애를 강제로 주입하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잠재적 결함을 사전에 찾아내고 개선하는 예방적 활동이라는 것을 조직원들에게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되면 실제로 실행할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실험 대상 서비스를 선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 개선을 수행할 개발팀, 그리고 실험 환경을 구축해주고 실험 단계별 여러 가지를 리드할 SRE 인프라팀. 실제 카오스를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서비스뿐만 아니라 연관 서비스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QA팀, 그리고 트래픽을 주입하고 당시의 성능 분석을 도와줄 성능 분석팀이 메인이 됩니다. 그 외에도 서비스에 필요한 팀이 있다면 같이 참여시키는 것이 좋고요. 이러한 팀들이 각각의 실험 대상과 조건 등을 파악하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구성됐다면 실제 실험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실험 대상 서비스를 선정을 하고 가설을 태워서 테스트의 범위나 영향력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 실험 대상을 선정하실 때에는 맨 처음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도입하기 때문에 임팩이 적은 서비스를 선택해 주시고 프로덕션에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검증 환경, 스테이징 환경에서 먼저 적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는 조직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구성원들이 카오스 엔지니어링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고
그 결과로 나온 항목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신뢰 확보에 효과적입니다. 시나리오를 선정을 했다면 이제 그에 대한 단계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테스트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입을 위해서 제가 이제 방금 검증 환경부터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다는 거는 저희가 프로덕션에 대한 트래픽을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테스트를 대상 서비스에만 저희가 주입을 하게 되면 정확한 영향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덕션 트래픽에 대한 제한 경로를 같이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는 성능 분석 팀이나 QA 팀이 검증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툴이 있을 겁니다. 그 툴을 사용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장애를 주입하는 도구도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AWS에서는 폴트 인젝션 서비스라고 해서 FIS라는 카오스 테스트 툴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카오스 메시, 카오스 몽키, 리트머스 등 여러 오픈소스 툴이 있습니다. 이 툴들은 시나리오가 선정되기 전에 각 POC를 진행을 해보셔야 되고, 시나리오가 선정이 됐다면 그에 맞는 툴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툴을 선정을 한 다음에 이제 상세 테스트 단계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테스트를 하는지에 대한 가설 수립 부분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장애가 일어날 걸 이미 알고 있는 경로는 가설 수립에 포함하지 않고, 우리가 장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굳건하게 믿는 경로로 가설을 수립하는 건데요. 이를테면 HA를 구성을 해 놓으셨다면 파드의 50%를 죽였을 때 사용자는 그래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출력도 문제가 없다와 같이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를 주입한 역량을 확실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얼러 체계를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정된 인력이 카오스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전체에 대해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대시보드를 구성하셔야 되고, 바로 장애가 발생 시 알 수 있도록 자동화된 얼러트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를 주입하고 그 결과를 관찰해서 개선하는 게 큰 목표긴 하지만, 저희가 장애를 주입했을 때 실제 서비스에 큰 임팩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드레일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시간 기반으로 중단 조건을 넣는다거나 핵심 지표 기반으로 중단 조건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은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모두 인지하여야 하고 트리거 됐을 때 바로 실험을 중지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합니다. 아까 테스트 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FIS를 비롯한 여러 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AWS에 있는 FIS를 잠깐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인프라가 AWS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AWS에 있는 각종 솔루션 서비스들의 장애를 강제로 주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저희는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쉽게 템플릿만을 통해서 장애를 재현하고 그 결과를 바로 레포트로 생성해 보시는 결과가 포함되는데요. 이는 이따가 저희가 데모로 보여드릴 영상에 포함이 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IS나 다른 오픈소스 툴이 제공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동으로 보시는 것처럼 제어하여 테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로 FIS를 통해서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아키텍처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실험 템플릿을 하나 만들고 그에 대한 FIS를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할 수 있는 트리거는 콘솔에서 직접 하실 수도 있고 FIS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도 수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데모에서 QDeveloper CLI라는 생성형 AI 툴을 사용해서 이 FIS CLI를 트리거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인프라에 장애를 주입하기 위해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IAM 서비스가 이용이 되고, 장애를 중단 조건을 저희가 설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벤트 브릿지나 클라우드 워치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험은 결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개선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있을 텐데,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카오스 테스트를 운영하시려면 처음에 도입했을 때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되어야 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CI/CD 파이프라인이 연동이 되어야 하고 수동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해서 카오스 테스트에 들어가는 리소스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데모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데모를 위해서 가상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고 이 케이스 안에 웹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이트를 보시면 웹사이트 안에 장애인지 아닌지 표시하는 이 신호등을 하나 놨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면 빨간색으로 변경될 거고요. 장애 관련 대시보드는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 구성하고 중단 조건을 설정할 겁니다. 제가 선택한 시나리오는 웹파드의 70%의 파드를 딜리트하는 시나리오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좀 작아서 제가 잠시 키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Q 디벨로퍼 CLI를 통해서 제가 FIS 커맨드 라인을 실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련된 부분을 여기에 지금 프롬프팅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사전에 콘솔에 가서 FIS 항목에 요 이름으로 템플릿을 하나 실험 템플릿을 생성을 했고 이 실험 템플릿을 수행할 거라고 여기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웹파드는 4개가 떠져 있고요. 70%를 제가 내릴 거니까 아마도 3개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내려가고 나면 새로운 파드가 뜰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단 조건은 파드가 리스타트하는 횟수, CPU, 메모리 등을 클라우드 워치 얼러트를 통해서 생성을 해놨습니다. 네. 여기 잠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웹사이트고요. 여기에 서비스 정상인지 아닌지 표기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면 캡처하도록 할 거고요. 중단 조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중단 조건에 대해서 클라우드 워치에서 얼러트를 걸어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리스타트가 이렇게 진행되거나 CPU나 메모리가 저희의 그 설정된 인계값을 넘어갈 경우 실험은 중단되게 됩니다. 네, 이거 아까 제가 만든 실험 템플릿인데요. 이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FIS에서 제공되는 템플릿을 제가 가져다 썼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 인프라에 권한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밑에 보시면 이렇게 IAM을 통해서 제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고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조건이 중지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대상은 보시면 제가 파드 대상으로 웹파드를 내릴 거라고 했고 저의 클러스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설정을 해놨고 수행이 되면 이 타임라인에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가 나올 겁니다. 실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FIS라는 FIS 커맨드 라인을 수행을 하게 될 텐데 실제 서비스 상태로 확인을 하고 그 서비스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는데 헬스 체크도 하면서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빨간색으로 변할 거고 요거를 캡처할 수 있도록 해놓은 프롬프팅이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수행을 트리거할 텐데 그 트리거할 수 있는 그 프롬프팅을 한 번 더 파일에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나는 FIS 템플릿을 수행을 할 건데 이런 항목들을 할 거니까 모니터링을 잘 해주고 실시간으로 알려주길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레포트까지 만들어줘 라고 제가 프롬프팅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실제 실험을 수행을 할 건데요. 이 프롬프팅을 기반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실험해줘 라고 돼 있죠. Q 디벨로퍼 CLI가 보고 수행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 서비스 상태를 확인하라고 제가 내렸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더니 웹파드가 4개 그리고 웹사이트에 헬스 체크를 해봤더니 205K 정상적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네, 저한테 먼저 진짜 수행할 건지를 묻고 있고 저는 T를 눌러서 수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실험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수행하게 되면 여기에 FIS에서 새로운 맨 상단 위에 새로운 실험이 시작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현재 파드 딜리트에 대해서 상태가 펜딩과 이니시에이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수행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파드의 삭제를 위해서 FIS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FIS 파드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해당 파드가 아직 전부 다 생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펜딩 상태여서 아직은 지금 기다리는 상태, 실험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Q 디벨로퍼 CLI는 이 FIS 파드가 정상적으로 올라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인을 할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직도 이니셔팅 단계가 되어 있죠. 네, 헬스 체크도 계속 해보고 올라오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찔러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웹파드에 이상이 없는데 다시 한번 FIS 파드를 보면 러닝으로 변했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FIS 파드가 죽이는 실험이 시작될 겁니다. 여기에서도 FIS 콘솔에서도 러닝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고, 파드 상태를 다시 확인해 봤더니 2개의 파드가 내려갔습니다. FIS 파드가 2개의 웹파드를 내린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험 자체가 끝났다고 돼 있는데, 이 이유는 우리가 실험을 딜리트하는 것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FIS 파드가 딜리트하는 순간 이 실험은 사실 끝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린 지속적으로 얼마 만에 이것을 리커버리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웹파드가 4개까지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실험은 끝났지만 아까 그 실험 중간에 중단 조건으로 설정했던 이런 항목들이 트리거 됐다면 아마 실험은 중간에 중단이 되었을 거고, 현재는 이런 항목들이 트리거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종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하나의 파드는 이미 올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나머지 하나도 생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머지 파드도 다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 이 복구가 완료됐다고 Q 디벨로퍼 CLI가 저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마 보고서를 작성을 할 겁니다. 네, 제가 잠깐 마지막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파드에 70%를 삭제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렸는데 4개 중에 2개만 삭제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3개가 삭제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왜 2개만 삭제됐는지 안 그래도 궁금해서 Q 디벨로퍼 CLI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FIS는 퍼센트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소수점은 내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려면 좀 더 높은 퍼센테이지를 넣어야 된다라고까지 포함해서 레포트를 만들어 드린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의 경험상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도입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사실 그 조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장애를 강제로 주입한다고 하면 그 담당자분이나 그 부서는 사실 큰 반감을 가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이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카오스 엔지니어링이 조직 내 문화로 정착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탄력성과 보건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